자, 지금 시간이 2025년 4월 22일 화요일 오후 6시 48분입니다. 자, 이제 코스피 200 지수만 볼 건데요. 네. 어제랑 종가가 거의 차이가 없어서 조금 간단하게 접근을 하겠습니다. 자, 일봉은 하단선이 아직 다 사용되지 않았고 주봉은 상단선이 여기 하나 있고 하단선은 여기 하나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240분 봉인데 240분 봉을 잘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좀 영상 짧게 갈게요. 어제랑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뭐 반복적으로 길게 얘기를 해봐야 별 의미가 없는 거죠. 자, 여기 하단선이에요. 하단선이고 여기 보시면 파란 거 터치했죠? 파란 거 터치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빨간 것만 쓰는 거 아니에요. 빨간 거 두 번째 거 쓰고 있고 파란 거는 첫 번째 거 쓰고 있어요. 그럼 내일 대상은 빨간 거 세 번째 거, 그 다음에 파란 거 두 번째 거, 여기를 쓸 수 있는 거죠. 가능하면. 이게 1번, 이게 2번이면 두 개까지는 쓸 수 있는 순서가 된 거죠. 근데 여긴 지금 위가 열렸잖아요. 그러니까 상방은 개방됐다고. 이해되셨죠? 하방은 막혀 있고 상방은 개방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저가를 지키면 매수하세요. 저가를 지키면 매수하시면 돼요. 일봉만 보고 거래를 하겠다. 그러면 저가 지키면 매수, 저가 깨지면 매수를 안 해야죠. 저가를 깨면 매수를 안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주봉은 여기 332.7 여기로 가든가 아니면 316.5 여기로 가든가 둘 중에 하나로 가겠죠. 이쪽으로 가든지 이쪽으로 가든지. 근데 고가를 막으면 어디로 가겠어요? 316.5로 갈 거고 저가를 막으면 332.7로 가겠죠. 근데 지금은 일봉은 저가를 막아놨으니까 이쪽 영역을 쓸 가능성이 있는 거죠. 지금 저가를 지키면 A 영역을 쓰는 거고 고가를 지키면 B 영역을 쓰는 거죠. 아직 일봉은 안 정한 것 같아요. 현재 일봉만을 봤을 때는 이거는 아래를 아직 안 열었네. 그러니까 이제 목요일 정도에 열 것 같아요. 목요일 정도에. 지금 스케줄이면 목요일 정도 가야 열린다는 거죠. 근데 목요일 날 아래를 열려면 내일 음봉이 뜨는 게 좋죠. 내일 음봉이 뜨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240분봉을 봤더니 내일 종가, 그 다음에 내일 수요일이잖아요. 목요일 종가, 금요일 1시까지 다 332.7에 걸려 있어요. 그쵸? 이게 주봉의 상단선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주봉 상단선이 내일 종가, 그다음 목요일 종가, 그 다음에 금요일 오후 1시까지 같은 수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봉 상단선에 도달하면 주봉 상단선에 도달하면 골드가 나는 거죠. 주봉 상단선에 가지 못하면 대두고, 주봉 상단선에 갔다가 밀리면 대두죠. 이거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제가 하는 이야기가 어떤 의미인지 이해되시는지 샘플을 그려드릴게요. 자, 주봉 상단선에 갔어. 이게 골드죠? 골드. 그러면 계속 이 위에 있어야 돼. 그죠? 골드 상태를 유지하려면 위에 있어야 된다고. 근데 빠져. 그럼 어떻게 돼요? 데드가 난다고. 이 관계를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일 종가부터, 내일 1시는 아니에요. 내일 종가부터 금요일 오후 1시까지. 금요일 오후 1시까지입니다. 그러면 잘 보세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를 잘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하나, 둘. 여기서부터죠. 둘. 그 다음에 셋, 넷, 5개 봉. 5개 봉이에요. 240분 봉으로 5개 봉. 하나, 둘, 셋, 넷, 5개. 하나, 둘, 셋, 넷, 5개입니다. 그러면 지금 종가가 하락하겠죠? 대등하면. 주봉 상단선을 찍었어. 예? 332.71을 찍었단 말이에요. 332.71을 찍었는데 그 위에서 만약에 그 위에서 머물지 못하고 밀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데드가 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갔다가 골드를 냈어요. 예? 골드를 냈다고. 근데 골드 나면 끝이잖아요. 왜? 목표치가 똑같아. 후행 스팬의 목표치랑 선행 스팬의 목표치가 똑같기 때문에 332.8대를 갔어. 그럼 거기까지 간 다음에 추가로 어디를 더 가야 돼? 이게 없어요. 그냥 거기 찍으면 끝이야. 예? 근데 거기 찍고 올라가야 되는데 얘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게 미끄러졌어. 그럼 여기서 데드 크로스가 나는 거잖아요. 그 목표가 어디가 되는 거예요? 이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328.24 이 아래로 다시 내려온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종가가 하락한다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올라갔어. 올라갔으면 그냥 그 위에서 버텨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금요일까지 버텨야 돼. 이 위에서. 근데 금요일까지 버티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온다는 거죠. 예? 그럼 결국 무슨 얘기예요? 종가를 하락한다는 얘기잖아요. 예? 종가를 하락한다는 얘기라고. 내리면 다시 내려온다는 얘기야. 예? 그걸 240분 봉이 얘기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올라가고 싶으면 그냥 지금 상태에서 찍고 이렇게 올라간 다음에 이 위에서 놀아야 되는 거예요. 332.72 위에서만 이렇게 놀아야 되는데, 만약에 240분 봉이 미끄러지는 봉이 나왔다 그러면 이렇게 꼬리 달고 이렇게 와야 되는데, 그럼 이게 종가가 하락하면 여길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런 봉이 되는 거고, 예. 여기 오면 하단선까지 내려가야 되니까 이런 봉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올라갈 수 있어요. 332.4 이상으로 갈 수는 있다니까. 근데 간 다음에 지켜야 되잖아요. 간 다음에 지켜야 된다고. 근데 지킬 수 있냐라는 거예요. 지금 구조에서 과연 지킬 수 있는지가 가장 큰 의문인 거예요. 이거 어떻게 지키지? 뭘로 지켜요? 지금 지킬 수 있는 거 일봉밖에 없는 거예요. 일봉만 지킬 수 있다고. 주봉 못 지켜요. 그리고 월봉은 저가가 깨졌어. 그래서 잘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지금 구조에서는 일봉이 저가를 지킬 경우에만 매수 전략을 가져가는데 오버나이트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당일을 의미하는 거지. 그러면 당일에 저가를 지켜서 뭐 엄청나게 올랐어. 그러면 오버나이트를 할 수도 있겠죠. 근데 당일에 매수했는데 찔끔 올랐어. 그럼 그 수익을 가지고 오버나이트 했다가 개파락 나오면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함께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6거래일이 남았습니다. 6거래일이 남았는데, 예? 6이에요, 6. 그러니까 22 중에, 이제 6거래일이 남은 거예요. 예. 그럼 꽤 많은 시간이 흘렀어요. 16거래일이 지났어. 예? 16거래일이 지나서 보니까 외국인은 10조 얼마죠? 10조 3천억 매도를 했고, 왜? 개인은 얼마지? 5조 8천억을 매수했습니다. 자, 6954 9조 원씩 매도해야 돼요. 아니, 9천억씩 매도해야 돼요. 9천억씩. 하루에 9천억씩 매도해야 이게 정리가 돼요. 네? 이건 말도 안 되고, 이건 뭐 이제 6거래일이면 1조가 아니에요. 이제 2조 원 가까이 매수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건 수급은 안 바뀔 거라는 거예요. 그냥 개인은 매수인 거고 외국인은 매도인 거예요. 그래서 2023년도 이후로 수급을 다 분석해 보면 개인과 외국인이
3조 원 이상 거래한 경우, 그러니까 개인이 매수 3조 원, 매도 3조 원, 외국인이 매수 3조 원, 매도 3조 원 이렇게 했을 경우에 반대로 간 케이스는 없다는 거예요. 네? 반대로 간 케이스가 없어요. 21개월 동안 반대로 간 케이스는 한 번도 없어요. 3조 원이 상회했을 때. 그러니까 개인이 3조 원 이상 매수하고 외국인이 3조 원 이상 매도하거나 개인이 3조 원 이상, 그러니까 외국인이 반대로 이제 이렇게 뒤집어졌을 경우도 포함했을 경우에 그 정도 금액에서 뒤집어진 적이 없는 거예요. 자, 개인이 3조 원을 매수하고 외국인이 3조 원을 매도했어요. 이 경우 상승한 경우가 없고, 예, 개인이 3조 원을 매도했고 외국인이 3조 원을 매수했는데 이 경우 하락한 경우도 없는 거죠. 이 정도 돈에서는 그냥 봉이 그 방향으로 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5.8조니까 2.8조를 정리해야 되는 거잖아요. 2.8조를 6거래일 동안 정리해야 되니까 하루에 4천억씩, 최소한 하루에 4천억씩 매도를 해야 그나마 뒤집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확률상 어렵다고 보는 거예요. 제가 뭐 엄청난 분석 능력이 있어서, 그리고 또는 뭐 엄청난 예지 능력이 있어서 이렇게 되지 않을 거다라고 주장하는 게 아니라 지금의 자금의 방향과 규모를 고려했을 때는 뒤집기에는 늦지 않았느냐 이런 거죠. 뒤집기에는. 그러면 종가는 내릴 거니까 지금의 수급 환경에서는 2482를 넘기는 어렵다라는 게 이제 결론이고, 이 결론에 다 갖다 맞추는 거예요. 자, 2482를 하회할 거니까, 그쵸? 지금 2400 얼마죠? 2486이에요. 그럼 5%만 내리면 되는 거잖아요. 뭐 5%면 뭐 얼마 큰 게 아니잖아요. 0.2% 정도 내리는 건데, 뭐 이 정도는 얼마든지 내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 밑으로 내려갈 거라고 보는 거고, 이 밑으로 내려가면 주봉은 2432 아래로 내려가야 되고, 이게 322.3이라 그랬죠. 요런 원리가 작용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코스피 지수가 하락해야 되고, 그 하락해야 되는 논리 때문에 주봉은 2432 아래로 내려가야 되는데, 이게 종가 기준이에요. 저가 기준이 아닙니다. 근데 여기 내려가다 보면 이제 하단선의 위치가 2388 정도에 있고, 여기는 317 정도에 있으니까, 이번 주에 가장 많이 내린다 그러면 이 정도고, 요거는 기대치고, 요거는 6거래일 뒤의 상황이죠. 그래서 저 이번 달 종가 322.66 아래라고 계속 떠들고 있잖아요. 뭐 어림없다, 황당한 소리 하지 마라 그럴 수도 있는데, 아직까지는 6%예요. 6%. 예? 328.61이니까 여기서 6%만 내리면 돼요. 하루면 가능할 수 있는 수치예요. 그러니까 맞았다, 틀렸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가능성은 존재한다죠. 여기서 6% 정도 내릴 수 있는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어쨌든 추이를 지켜봐야 되는데, 지금 돈의 규모로 봤을 때는 저는 가능성은 아직도 높다고 봅니다. 일단 오늘 개인이 최고치 올라섰어요. 4월 9일날 5조 7,800에서 지금 5조 8천억까지 올라섰기 때문에 수급으로는 이미 최고치를 넘어섰습니다. 개인의 수급이 최고치를 넘어섰고, 외국인은 최저치잖아요. 어차피 매도가 지금 뭐 4월 9일에 지금 8조 1천억에서 10조 3천억까지 늘었으니까 2조 2천억 정도 더 늘어난 상태거든요. 그래서 뭐 외국인은 의지가 확고하다라고 보이고, 이제 개인도 점점 매수 금액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뭐 제 입장에서는 계속 하방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하루 틀릴 수 있어요. 하루 틀릴 수 있다고. 하루 틀릴 수 있는데, 뭐 틀려도 어쩔 수 없다는 거죠. 하루 이틀 틀려서 왜곡이 일어나더라도 지금의 수급 구조로만 보면 여전히 하방 우위의 자금이 집행되고 있기 때문에 말 바꾸지 않고 일단은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건 틀릴 수 있어요. 제 주장이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각자 자신의 생각을 어필하는 거고, 그 중에 맞는 사람도 있고 틀리는 사람도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 생각이 틀릴 수도 있다고. 제 생각이 틀릴 거라고 생각되시면 빠르게 이렇게 좋은 의견을 제시하는 분의 영상으로 갈아타시고, 그분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지. 괜히 제가 이야기하는 걸 끝까지 믿었다가 잘못돼가지고 저를 원망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조언자의 입장인 거고, 조언자의 입장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이전 동영상에서도 똑같은 얘기를 했잖아요. 이게 제가 가진 능력의 전부라고. 이 능력치를 상회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제가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자, 계속 반복합니다. 월, 화, 수. 그 다음에 목, 금, 월, 화, 수. 이렇게 가잖아요. 여기까지가 상방이라고 얘기했어요. 여기까지가. 월, 화, 수가 상방에 유리하고, 목, 금, 월, 화. 여기는 하방에 유리하다고 했습니다. 하방에 유리해요. 근데 여기 수요일까지가 4월이에요. 4월입니다. 그러니까 월, 화, 수 여기가 상방, 목, 금, 월, 화 여기가 하방이에요. 그리고 수요일은 물음표. 이게 상방으로 작용할지 하방으로 작용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이틀이 지났어요. 이틀이 지났고 이제 수요일 내일까지가 상방을 세팅할 수 있는, 아니 하방을 세팅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이에요. 마지막 날. 그리고 이제 목요일부터는 이제 기도 모드예요. 기도 모드. 개파락 나와달라. 목요일부터 개파락이 나오면 내려가기 좋은 구조가 된다라고 보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방 세팅을 하고, 목요일 이후에 이제 하락이 나오면 본격적으로 내려가기 좋은 구조가 만들어져 있으니까 뭐 기대를 해봐야겠죠. 327에서 332.4 2481에서 2515 요게 이제 하방을 세팅할 만한 가격입니다. 지금 328.61이니까 오버된 327 대비해서는 1.6%가 오버된 거고, 2481 대비해서는 한 5%? 5% 정도 오버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직까지의 결과만 보면 이게 엉망진창이다 까지는 아닌 거잖아요. 지금은 분석이 엉망이다 이런 수준은 아닌 거예요. 아직은 오차 범위 안에 있는 거고, 아직 시간이 3거래일이 더 남았고, 아직 240분봉 기준으로 따졌을 때 332.8라인 거기까지 올라오지 7라인 거기까지 아직 올라온 게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하방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 가져갈 수 있는 거고, 아직 실패했다라고 정의할 수도 없는 거죠. 수급은 계속 하방으로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개인은 계속 사고 있고 외국인은 계속 팔고 있어요. 제가 언급해 드렸지만 2023년도 물량까지는 다 털었어요. 외국인. 2022년 2023년 2024년 그죠? 여기가 16. 얼마였죠? 16.3조인가? 그러니까 이 누적된 돈의 규모를 계속 알고 계셔야 돼요. 16.6조. 여기가 1.3, 여기가 11.4예요. 합치면은 12.7이니까 12.7 빼면 3.9조? 3.9조예요. 여기 6.8조 매수가 있거든요. 바닥에서 매수한 거 6.8조가 있어요. 외국인. 그러면 지금 2.9조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외국인이 2.9조를 마저 매도하면 다 턴 거예요. 다. 전부 다. 지금까지 산 현물을 사그리 다 털었다고 보시면 돼요. 바닥부터 산 거 전부 다 털었다고 보시면 돼요. 고점에서도 팔고 저점에서 팔고 몽땅 다 판 거예요. 그러면 저는 사실 외국인 입장에서는 어디까지 내리든 손해볼 게 하나도 없다고 봐요. 다 정리를 했기 때문에. 다만 개인은 아직 매도 물량이 꽤 있어요. 개인은 아직도 매도 물량이 꽤 있다고. 2023년도 11월 12월 매도 물량도 아직 매수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하락하려면 개인의 매수는 꾸준히 더 들어야 됩니다. 지금 개인의 매수 물량을 계속 기타 법인하고 연기금이 받아먹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외국인이 매도하는 게 개인한테 충분히 가지 못하니까 지금 장이 이 상태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변화 요인이 조금 크게 발생하면 영상도 좀 분량도 늘리고 다른 내용도 막 이렇게 넣을 텐데 뭐 어제랑 오늘 변화가 없어서 그냥 요 정도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내일까지
내일까지가 하방을 세팅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이에요. 마지막 날입니다. 자, 분석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